안녕하세요. MJTV의 김희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비한 슬기로운 치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치과 현장에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많은 위협을 받는 업무 환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스케일링이 결국엔 에어로졸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스케일링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에어로졸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치과에서의 주의사항은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핸드피스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 에어로졸이 분출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치과 의사가 술자로서 일을 하지만 혹시라도 옆에서 협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나 그 외의 보조인력들이 어떻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될지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훨씬 더 에어로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스케일러 및 에어플로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스케일러를 사용하거나 이런 에어플로우를 사용할 때 이 두 곳에서 나오는 에어로졸을 또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까에 대한 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여러 기구들이 에어로졸을 분출을 할 때 그 에어로졸 안에 물, 타액, 혈액, 미생물 이런 여러 가지 잔해들이 입자 방울에 포함돼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 에어로졸이 감염에 아주 중요한 또 요소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로졸을 정말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치과 진료 중에 코로나19 전염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지침 가이드가 지금 미국 치과의사협회, 미국 치과위생사협회, 그다음에 한국은 치과의사협회가 최근에 지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치과위생사협회의 코비드 관련 가이드라인이 그 미국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고 그 중에서 페이션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치과의사협회에서 내놓은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 방역 지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술자로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호장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호장구만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보호장구 외에 저는 더 중요한 게 에어로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장구는 나를 보호하는 거지만 또 환자가 그 에어로졸로부터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에어로졸이 이 로컬 에어리어 예를 들어 유니트, 헤드레스트,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이 얹혀져 있는 바트나 카트 그런 데뿐만 아니라 환자가 침을 뱉고 있는 석션 타고 있는 그 부위 이런 여러 군데가 결국에 감염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보호장구도 중요하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이 끝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로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소독용 스프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변을 관리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을 선택해야 되나 인터넷을 막 쳐보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치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중앙일보 어떤 기자분이 소독 멸균 관리가 철저한 병원을 선택해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치과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도 결국에 침으로 감염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시니까 치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 병원 진료에 환자 수가 감소됐거나 이런 건 조금 감소가 됐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환자는 병원을 지금 믿고 있어요. 당연히 소독 잘할 거고 당연히 멸균 잘할 거고 멸균 관리가 철저할 거다라고 당연히 믿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 달에 이 코로나랑 관련돼서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을 진료하더라도 그 진료할 때 나오는 에어로졸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됐었어요. 이게 이 에어로졸이 만약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코로나가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복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진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에어로졸을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수를 줄이고 나에게도 오지 않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저는 EMS, SDA의 한국 강사잖아요. EMS는 웨비나로 무료 강좌를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감염 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이미 그 웨비나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에어로졸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페리오 플러스 파우더 아시죠? 그 파우더를 개발한 과학자가 있으세요. 마르셀 도네라고 하는 그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에어로졸에 대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제출하는 게 1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이미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치과계가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이 논문이 나오면 뭐가 중요할까 싶어서 본인이 준비하셨던 모든 자료를 웨비나로 노출을 하셨어요. 이분이 영어와 다른 나라 언어가 섞여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매니저님께 이거 나한테 강의를 한번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매니저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 매니저님이 한글 자막을 다 달아주셨어요. 유튜브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풀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에어로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출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중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들을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진료실에서의 오염 예방, 어떻게 오염을 예방할 거냐라는 데서 국소적인 어떤 부분, 오염이 튀기는 것에 대한 국소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튀기는가? 그리고 나의 개인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덴탈 마스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그 보호 장비로 이런 마스크, 그 다음에 이런 실드, 마스크를 쓰고 실드를 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막아줘서 결국에는 에어로졸이 튀기거나 비말이 튀기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을 보호하라는 보호장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하이 버큐 석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타입이 캐뉼라 타입의 하이 버큐 석션이 있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미러가 달린 하이 버큐 석션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석션도 쓰고 얘도 쓴다는 건데요. 제일 에어로졸을 줄이는 가장 큰 게 이 하이 버큐 석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로 그 사용하고 있는 부위에 직접 갖다 대서 어디로 퍼져나가기 전에 얘가 먼저 모든 거를 빨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키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침에 있는 바이러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마우스 린스 환자한테 1분 동안 진료 들어가기 전에 마우스 린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진료실 안에서 먼저 우리가 에어로졸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내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료를 할 때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보호장구, 그 다음에 석션 2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에어플로우나 아니면 페리어플로우를 쓴다거나 아니면 초음파 스케일러를 쓴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립 프로텍터를 해야 돼서 옵트라 게이트나 아니면 교정할 때 쓰고 있는 마우스에 제끼일 수 있는 그런 프로텍터를 또 쓰기도 하고 옵트라 게이트를 쓰기도 하고요. 옵트라 게이트는 코를 또 막아주기도 하니까 그 에어로졸이 환자 코로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라 게이트 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린스 1분 정도 사용하게 하고 진료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살리바 버큐 석션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플라스틱 석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많은 에어로졸이 나오는 그런 진료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더 추가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이 핸드피스 진료도 같이 되겠죠. 얘도 에어로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에어로졸이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침을 했을 때 그 살리바에 섞여서 나가는 게 1.1mg이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우리가 에어플로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석션을 잘 하고 버큐 석션까지 다 해결하고 나면 그 침에 섞여 있는 게 0.4mg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버큐 석션을 하지 않았을 때는 1.4mg의 살리바를 나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침하고 같은 정도의 오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어플로우를 쓰거나 아니면 스케일러를 썼을 때 그럼 어느 부위가 가장 박테리아가 많아서 에어가 탁 퍼졌을 때 어느 부분이 오염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계의 맨 입구 부분은 그 기기의 에어로졸이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치아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하고 만나는 그 딱 포인트, 거기가 오염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오염존에서 바로 버큐um 석션을 딱 된다면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버큐um 석션이 바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케일러는 또 다르겠죠. 초음파 스케일러는 그 에어로졸이 나오는 데가 팁이 꺾여 있는 부분과 앞쪽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와 맞닿는 부분, 거기가 가장 오염존이라고 하니까 그 치아가 맞닿는 부분에서 바로 버큐um 석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움직여주면 좋겠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기 중에 나와 있는 50%의 에어로졸은 치아에 맞닿지 않은 정도의 것이라면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 그래서 가루들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근데 치아와 접촉점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플로우를 하거나 초음파 스케일러를 썼을 때 가장 그 맞닿는 접촉점에서 바로 오염된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보호장구, 환자를 위한 이제 이런 도구들, 그 다음에 물이 나와서 우리가 이 모든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물에 감염이 되지 않은 정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후가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 외에 해당되는 것들이 에어로졸에서 생기는 오염에 대한 걸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에어로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안 쓰고 있었던 거 뭐죠? 안 쓰고 있었던 게 이거죠. 다른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석션을 2개 쓰는 것들을 다 두려워하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병원 내에서 이 에어로졸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감염도 줄이고 환자에게 가는 감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하이 버큐um 석션을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안 쓰셨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버큐um 석션이 훨씬 더 에어로졸을 줄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있고 술자인 제가 에어플로우나 뭐든지 작업을 하면서 그 위치에 제 손으로 제가 따라가면서 이 에어로졸을 얘가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술자가 이 버큐um 석션을 같이 작업을 하면 훨씬 더 감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